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수학 강사 차영진입니다. 자,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보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는 좀 더 수고 많았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아마 어렵게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왔던 것들이 좀 그동안 무의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든 친구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가 될까 하는 불안감 이런 거 겪고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 자,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려웠습니다. 많이들 어렵게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힘들었던 마음 그리고 몸 좀 쉬시고요. 자, 그 다음 이 난이도에서부터 하나씩 잣쌤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난이도 어려웠고요. 자, 등급 컷이라든지 여러분이 체감했던 난이도라든지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고 뭐 시간이 모자랐던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든지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의 방향성과 각도예요. 자, 그냥 다 어려웠대더라 하면서 그래 너도 망했니 나도 망했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거기서 한 발자국만 좀 앞서 갔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이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자,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부터 볼게요. 다 어려웠냐? 아닙니다. 사실 킬러 같은 경우는 더 쉬워요. 제일 뒷부분에 있었던 문제들 그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중반부에 있는 준킬러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 그리고 이 경향성은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준킬러 부분에서도 빡빡하게 좀 물어보고요. 오히려 킬러 부분에 있으면 이거 해볼만 한데 나중에 보면 해볼만 한 데가 좀 문제예요. 실제로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래 그래서 이미 당황할 거 다 당황해. 그러다 보니까 실은 풀 수 있었던 별로 어렵지 않은 킬러 문제인데 그걸 시험장에서는 시도조차 못했던 경우가 이번에도 또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다시 풀어봤더니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거예요. 15번 어려웠나요? 22번 어려웠나요? 생각처럼 그리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또한 네가 좀 중요해지고 너는 좀 쉬워지고 있다. 이것도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에 불과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총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은데 이게 사실 최근에 있었던 모든 모평 시험지 그리고 수능 시험지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바로 뭐냐면 풀이가 한 개인 문제가 많습니다. 접근 방식이 하나인 문제가 많아. 어려웠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가 안 찾아지면 문제가 안 풀려버려요. 자, 이걸 조금 더 길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왜 그 문제를 풀이해 나갈 때 다양한 풀이 방법이 존재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전에도 어떤 문제가 준킬러 문제가 똑같이 있었다고 할게요. 자, 이 문제 풀이 중에는 최선의 풀이도 있고요. 좀 이게 사실 최선의 풀이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약간 이제 시야도 좁아지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 가지고 먼저 계산을 막 시도해보고 돌아가게 되는 약간은 뭐 흔히 말하는 차선책, 뭐 나쁘게 말하면 뭐 벅벅 풀이한다, 뭐 계산을 통해 막 무식하게 풀이한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하던 이런 풀이. 자, 그 둘 중에 당연히 이놈이 유리했던 건 사실인데 이렇게 해도 오래 걸려도 풀리긴 풀리는 문제의 수가 이전엔 많았는데 지금은 이거 자체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다는 거야. 사실 여러분이 문제지를 잘 분석해 보아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정 부분에서부터는
이런 흔히 말하는 벅벅 푼다라고 하는 시야가 좁아졌을 때 자주 나타나게 되는 이런 풀이 시도했을 때 정답 자체가 안 나오니까 뒤로 아예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뒷부분을 그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서 맞추는 문제의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난도가 더 어렵고 등급 컷은 떨어져서 나타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이 이 경향이 유지가 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상을 안 해볼 수는 없지. 이게 구평 수능 때도 이러할 것이냐. 차쌤 예상으로는 그래도 구평 수능 때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풀이가 정말 유일해서 내가 그 최선의 방법을 찾지를 못하면 아예 안 풀려버려. 자, 이런 시험지는 아마 이번 6평만큼 이렇게 심화되어 있고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차츰 예상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건 그런 거예요. 평가원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어떤 유명 셰프가 있어요. 그래서 딱 설탕, 소금 이런 걸 넣으려고 하는데 좀 많이 넣은 거야, 지금. 진하게 들어가 있다고. 이 풀이를 찾아나가는 과정, 소통 과정, 이 안에 필요한 개념을 읽어내고 연결하는 능력,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려다가 지금 사람 잡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의도가 없진 않으니까 자, 이번엔 좀 매운맛으로 먹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구평 수능에서는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 차쌤 예상이에요. 뭐 계속 그럴 수도 있어. 뭐 차쌤 예상이잖아, 예상. 근데 구평 수능에서는 풀이가 유일하지는 않고 예전처럼 그래도 차선책으로도 풀리는 문제들이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먹어봤던 그 음식의 맛처럼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분리의 차이는 있는 거지. 극명하게 줄 것이냐, 옅게 줄 것이냐, 아니면 그 사이에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좀 많이 벌어지도록 출제할 것이냐, 그 정도로 출제하는 게 맞다고 차쌤은 생각합니다. 자, 나만 어려웠던 거 아닌 거 알았어요. 그리고 왜 좀 그렇게 당황할 만한 시험지였는지 이유 또한 알았습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었네. 자, 그리고 앞으로 9월 수능시험에도 꼭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닐 것 같다라는 예상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뭐 진정도 좀 되고 그리고 안심도 좀 되고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지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최선의 풀이, 차선의 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6월 모평 시험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곳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둘의 차이는 존재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의고사 풀이 해나가고 그리고 문제 풀이 해나가고 하는 앞으로 달려가야 될 레이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긴 레이스입니다. 자, 거기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초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 좀 시간의 압박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뭐든지 좀 빨리빨리 하려고 급하게 처리하고 급하게 빨리빨리 앞으로 달려가려는 그런 순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고요. 자, 이 6월 모평을 통해서 그런 순간 만나봤잖아요. 시험장에서는 더 급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평시에 문제를 풀이하고 연습해 나가는 과정 그 안에서도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생긴 겁니다. 자, 그동안은 내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문제를 풀이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주력으로 연습해 왔던 거예요. 연습해야지. 계산 잘 해야 되고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좋지.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을 단축하고 문제를 더 맞추고 덜 맞추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또한 결정될 수 있다.
이쪽에서도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심지어 이 시험지에선 좀 과장되어서 최선의 풀이가 아니면 유일한 풀이 그 더 이상 없다 까지 경험을 해본 거잖아. 자, 문제 초입이란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문제 하나를 풀이해 나갈 때 문제를 만나고 독해해 나가고 그리고 여러 시도를 해보고 개념을 연결해보고 하는 이 머리가 바쁜 과정, 여기에 좀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앞으로는 이 부분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점까지가 지금 이 시험지에서 제일 당황스럽던 부분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최선의 풀이를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6월 모평처럼 극명하게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는 사실 시간 단축에서 가장 큰 효과를 주는 부분 바로 여기입니다. 평가원은 최선의 풀이도 유일한 풀이도 모두 다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지에 있는 개념을 하나씩 생각해 보고 그것을 연결해 봄으로써 시도해 봄으로써 최선의 풀이를 찾아나가는 과정, 거기에 지금 보다 집중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 부분 주로 계산이라든지 손이 바빠지는 지점, 자 여기에만 관심 둘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이해 나가는 연습 과정에서부터 문제 초입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리고 평가원은 지금 그와 같은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시즌 모의고사들에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머리가 바쁜 지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지금 마음이 바쁘면 자꾸 앞으로 달려가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읽어내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시도해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좀 더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선생님의 강의도 그렇게 구성할 것이고 여러분의 복습 컨텐츠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모평에서 만났던 문제처럼 최선의 풀이를 그것도 교과 기반으로 그게 평가원의 의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뒤를 시도조차 못 해버리겠어. 자, 그걸 자신감이 없다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평가원이. 이건 교과서적인 것이고 그것대로 접근을 해보았을 때 이게 유일한 풀이야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6월 모평의 교훈이었다. 자, 머리가 바쁜 순간 또한 관심 두자 이거예요. 조금은 템포를 늦추어서 지금부터 너무 서두르는 연습만 하지 말고 시험장에서도 내가 여유를 갖고 이거 하면은 최소한 시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거야. 그런 풀이가 반드시 의도되어 있어. 어쩌면 그것이 유일한 풀이일지도 몰라. 라고 늘상 인지하고 한 템포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주며 지나가는 연습을 진행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 6평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차쌤의 생각이었고요. 자, 많이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지금껏 달려온 시간들만큼이나 남은 시간이 또 남아 있어요. 자,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서 뛰어나갈지. 자, 좀 어려웠던 부분, 안심할 부분,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될 부분, 자, 그런 부분은 좀 훌훌 털고요. 하지만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드러난 건 사실이잖아. 그걸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시간 순서를 놓고 보았을 때 내가 정말 이쪽으로 너무 빨리 돌입하려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앞으로 이 그래프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야.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